지난 6월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한 드루킹 특검팀의 수사가 이제 이틀 뒤면 60일간의 수사를 종료합니다. 30일간의 추가 수사 기간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여야 간 설전이 뜨겁습니다. 한편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독일행을 밝혔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와 난데없는 추격전을 벌인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강 의원님, 일단 특검이 예상하신 분들도 있지만 수사기한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이런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특검을 전 정치특검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특검이 의존했던 것은 지난 드루킹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조선일보에 편지를 옥중 편지를 쓰는데 그 옥중 편지에 의하면 김경수 지사가 당시의 의원이 공범이다. 김경수 당시의 의원의 지시로 댓글 작업을 했다. 이런 편지를 쓰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결국 특검 수사가 진행됐는데 결국 증거를 찾지 못했던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증거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드루킹에 의한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의한 수사에 한계가 봉착했던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노회찬 의원 사망 이후에 동력도 떨어졌고요. 더더욱이나 저는 이런 것은 어떤 특검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이번 드루킹 회의범 특검의 애초부터 태생적 한계였다. 그래서 이걸 뭐 특검이 잘못했다거나 또 있는 증거를 뭐 초동 수사에서 찾지를 못해서 어떤 수사에 어떤 한계가 있었다거나 이러지를 않는다. 결국 이제 특검의 연장을 하든 안 하든 수사는 이미 더 나아갈 것이 없었다라고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애초에 특검 사안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데요. 반면에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 무릎을 꿇은 거다라는 비판이 좀 야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특검 측에서는 뭐 비공식적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구속 여부를 떠나서 사실 구속은 유무죄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편리, 뭐 도주의 염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위험 이걸 따져서 이제 구속 유무를 판정하는데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구속이 안 됐다는 것에서 이게 무죄라는 건 아니다. 충분히 재판부에 가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은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에 5개월 동안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 동안 충분히 증거인멸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요. 그 기간 동안에 김경수 지사의 핸드폰 압수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파주에 있는 범죄 현장을 갔지만은 거기서 압수수색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지금 검찰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충분히 증거인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증거인멸 등의 상황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해봤자 무리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실제 현재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줄 이유가 없다. 받아줄 것 같지가 않다. 그런데 계속 지금 이게 정치적 논란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정치적 논란 휩싸일 필요가 없다. 이런 뭐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은 특검 내부의 문제라는 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특검 내부에는 특검은 특검보 이건 현직 변호사들입니다. 나머지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에서 파견된 현직 검사와 현직 수사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데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입장은 솔직히 빨리 끝내고 본청을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계속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그럼 공포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내부적 이유 등등을 고려해서 아마도 더 이상 연장 신청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특검은 끝나게 되고 뭐 불구속 기소든 어쨌든 재판에 넘겨져서 법원의 판단을 좀 저희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빨리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난 다음에 나 좀 독일로 가서 뭐 성찰과 배움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했는데 마포에 있는 본인의 사무실인 거죠, 싱크탱크 미래 사무실. 거기서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영상 보시죠. 혹시 이걸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기자를 만났습니다. 기자를 만나서 기자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저렇게 황급히 도망갑니다. 지금 취재 기자 발언이 잘 안 들리는데
아 대표님 뭐 죄지으신 거 아니잖아요. 반가워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예, 하셨어요. 뭐좀 무리였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근데 저게 제가 반갑고 갖고 예, 지금 좀 들리시죠? 글쎄요, 인터넷에서는 아주 희화화돼서 굉장히 좀 대표님 뭐 죄지으신 게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많이 됐습니다. 상당히 빠르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가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참 저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우리 예능 프로 중에 런닝맨이라는 프로가 예.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것 같은데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 이렇게 달리기를 좀 한답니다. 실제로. 아, 그렇죠. 잘한대요. 마라톤도 예, 마라톤을. 나가지고. 아마 지금 그 좀 안쓰러운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저걸 보면서. 저기 지금 7층에서 1층까지 6층인가요? 7층인가요? 내려가는 모습인데. 7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내려갈까? 왜 카메라 내지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내려갈까? 2칸씩 성큼성큼 예. 내려가시는. 저는 저걸 보면서 당당히 독일에 있지 않고 지금 비자 발급 중이다라고 예. 하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지금 잠시 머무르고 있다. 독일을 지금 다녀온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렇게 무작정 나가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는 우선 우리 정치 만약 제가 저 상태였으면 어쨌을까? 그러면 반갑게 A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네. 뭐 제가 잠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앉으세요. 차 한잔 하세요. 이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 심리를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네요. 안철수 대표가 원래 모든 멘트와 워딩이 딱 머릿속에 준비되고 마음속으로 준비돼야만 예. 언론인이 됐든 누구를 만난다고 해요. 준비되지 그러니까 않은 지금 상황이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자가 불쑥 나타나니까 뜨거라 하고 지금 런닝맨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총선도 안철수 전 대표가 거치고 대선도 거치고 서울시장 선거까지 거친 네. 그야말로 거물급 정치인인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기이하다라고 표현하는 분들까지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무슨 범죄 현장에서 도망가는 예. 보통 이제 저도 뭐 기자 생활 해봤습니다만 예. 기자들이 카메라 갑자기 뭐 아시지 않습니까? 카메라 갑자기 들이대면은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스스로가 뭔가 떳떳하지 못한 분들이 되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시죠. 좀 기자들이 쫓아가요. 쫓아가면서 하면 그런 장면을 연상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는 본인의 연구 뭐 사무소 범죄 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망갔을까? 죄지으신 게 굉장히 아니잖아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정치인 안철수, 이제 인간 안철수 참 한때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저렇게 뭐 죄 지은 지 도망가는 모습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 모습은 정치인답지 않은 모습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 대표님 대권 뭐 후보였던 죄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분의 모습답지가 않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당당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저는 아주 소시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저건 아니고요. 저는 방금 우리 강기정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아니 뭐 죄진 게 아니었습니까? 잠시 독일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못 갔다. 다음 주에 간다. 네, 다음 주에 간다. 예. 그래서 지금 일정상 지금 시간이 있어서 내 잠시 정리하러 돌아왔다. 그럼 누가 뭘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현재 안심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쓰는 기자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부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저걸 저렇게 하다 보니까는 정말 속된 말 스타일 구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 안 전 대표가 뭔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야기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와 손학규 후보가 손잡고 있다. 그래서 예. 같이 손에 손잡고 물러가라, 사퇴하라고.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 측근회에서 변명한 거 보면 내가 전대에 관여한 걸 오해받기 싫어서 그랬다. 예. 또 이준석 후보처럼 전대에 관여했다. 결국 저 도망자가 된 신세가 된 것은 전당대회에 뭔가 개입했다는 의구심을 주기에 지금 충분하거든요. 네, 스스로 인정을 한 그렇습니다. 거리예요. 그런데 전대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의 그 당직자 월급 문제라든가 예. 여러 가지 지금 좀 곱지 않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안 의원님 보시기엔 예. 말씀 한번. 이제 아마 안심 논란. 예. 그러니까는 현재 어찌됐든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미래당의 대주주입니다. 예.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독일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안심 논란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 따라 영향력 얼마나 행사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 얼마나 세상 좋습니까? 전화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더라도 휩쓸 수밖에 없다는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있더라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럼 되는 건데 굳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순진하다 할까, 순수하다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데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간에 이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논란 휩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당대회 끝나면 또 사라지는 게 정치권이에요. 네. 정치권 생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했을까요? 아무튼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 저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당대표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페이스북을 아까 저희가 잠시 화면에 좀 띄워드렸는데 이게 처음에는 안철수 전 대표를 너무 기자가 안 좋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략 꾸미는 분 아니다라고 해서 아, 좀 보호해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맺음을 보면 아, 진짜 또 시작이네라고 누굴 지칭하는 건지 어떻게 보시면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안 의원님께서는? 글쎄요, 뭐 저것도 크게 적절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 비꼬는 투예요. 아마 이제 그 다음 문장이 보궐선거 때 공천 개입도 화끈하게 3등 후보 언급하면서 본인이 지난번 보궐선거에 나갈 때 안철수 후보가 3등 후보이므로 안 된다라고 했던 그것을 지금 이제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앙금이 남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공천 때 사실 이제 유시민 쪽 아닙니까? 예. 이준석. 그 당시 이제 그 노원 지역의 후보를 놓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예. 이제 그 후유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정말 뒤에도 보면 상당히 애둘러서 속된 말로 좀 공격하는 뭐 그런 이제 편이 보이는데 이것도 크게 썩 좋은 모습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건 어찌됐든 이준석 후보에게는 안철수 현 당대표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지금 후보는 뭐 혼자 홀로 네. 뛰고 있고 지금 손학규 후보를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공격 뭐 다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도 좀 별로 이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동영상 하나가 좀 논란이거든요. 네.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 이해찬 의원이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해찬 의원이 이렇게 단상을 내려오다가 살짝 비틀거리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네. 재밌는 게 이걸 가지고 김진표 후보와 송영길 후보 측에서 서로 양측이 유포를 한 거다 이렇게 지목을 지금 하고 영상이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저 영상이거든요. 그 저걸 보면서 이제 좀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공격 아닌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우선 모든 대선 후보라든가 정치인들은 건강 이상설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저런 예. 것도 뭐 자연스러운 어떤 건강 검진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저것이 이제 크게 네거티브다, 포지티브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저런 것을 저런 영상을 빗대어서 이제 대표를 할 수 없다 예. 또는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논쟁한 건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당 대표라는 것을 수행하는데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정도 가지고 당 대표직을 수행한다 못한다를 검증한 건 맞지 않고요. 단지 지금 저 영상을 그러면 누가 퍼뜨렸냐 가지고 예. 두 후보 1번, 2번 후보가 이제 그 김진표 후보, 송영길 후보가 서로 퍼뜨렸을 거다. 그런데 글쎄 저건 그냥 지지층이 퍼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인 누구다 보다도 이해찬 후보의 건강을 검증하고 싶은 열혈 당원이 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진표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네가 있냐 이렇게 할 동안 어쨌든 중요한 건 영상은 계속해서 지금 저희도 보여드리고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 건강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또 그런 느낌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게 유포가 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저는 여당,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어찌됐든 책임진 정당의 대표를 뽑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런데 무슨 전 정책 가지고 다퉜다는 이야기 별로 못 들었어요. 네. 비전 가지고 다퉜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경쟁 논란이 됐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참 싸우다가 이제 뭐 건강설, 나이설 뭐 이런 것으로 한 그러니까 좀 미래지향적인 전당대회가 아니라 너가 무슨 약점이 있니? 너가 몸이 안 좋니? 뭐 나이 가지고 따진 이런 전당대회가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진 여당이기 때문에 좀 더
멋있게 전당대 치러졌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또 여론조사 가지고도 송영길 후보가 1위한 당원 여론조사에도 지금 많이 비방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송영길 후보가 1위를 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그 여론조사를 발표한 그 해당 방송에서 데이터가 좀 표집이 잘못됐다 이렇게 사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제 그 지금 여론조사가 막 많이 돌고 있는데 중구난방이고 엎치락뒤치락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안영환 의원이 말씀처럼 정책 토론을 깊게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연 민주당 전당대회에 컨벤션 효과는 있는 거냐 예. 이런 이제 비판에 대해서 잘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엎치락뒤치락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야말로 예. 이 전대가 조금은 그래도 관심거리다. 만약 일방 독주로 끝났다면 정말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25일 날 전당대 정말 결론으로 누가 이길 건가를 지금은 이제 초기에 이해찬 대세론에서 예. 많이 2번이 또는 다른 1번이 역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또 막 돌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전당대회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만 조금은 관심을 국민들께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단지 저도 안영환 의원님처럼 초창기에 협치를 어떻게 할 거냐, 당 정청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요즘에 어려운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롯한 경제 문제에 대한 혹시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토론이 치열하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여당이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보통 전당대회를 하면은 컨벤션 효과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좀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아쉽지만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